가슴 아픈 일이 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찾아왔던 탈북민 모녀가 서울 한복판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방치하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 속에 모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슴 아픈 비극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권 사각지대, 생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탈북민들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 제2, 제3의 한송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말 불행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 투쟁을 정말 지금까지 중요하게는 정부, 관할구청, 정부 관계부처, 정부 저는 요 가까이 청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문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 한 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 사고가 분명히 현 정부의 잘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한테 분명히 사죄하고 앞으로 개선 대책을 우리한테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7일째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에는 애국 시민들이 여기를 수없이 찾아오지만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과 또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법을 소홀히 하고 거의 폐지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10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결론은 그냥 우리 현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들에 대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알게 모르는 그런 탄압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송옥 씨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제를, 그 가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도 사각지대는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 독거노인들, 한부모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여성들이 이제 개선과 생활 개선과 그리고 이미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방안, 여기에서도 우리가 법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없는 법을 우리가 다시 만들도록, 더 이상 한송옥 씨 같은 저런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과 애국 시민들과 그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했어요. 이 모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찾아서 사지에서 넘어왔는데 부여해 주신 인권을 알기도 전에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지, 역경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왔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돌봐주느니 아무도 없이 굶어 죽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 현실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뜻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니 이 두 분이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와 인권, 평화 이런 걸 그 처소에서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이분들의 위로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돌봐주지 못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현 정부는 뭘 하고 있는 정부인지 원망스럽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뭐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와는 이제 한기수에 이제 뭐 탈북을 했고 이제 한기수로 이제 하나원을 졸업을 한 사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봉천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조용한 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2013년도에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힘들게 삶을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어차피 이제 다 각자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관심이나 이런 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시간을 내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주변에 친했던 분들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은 없으셨던 건가요? 예, 뭐 친하게 지냈던 언니분들이 계셨는데요. 일단 워낙 이제 조금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아이한테 이제 장애가 있고 이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혼자서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이제 그 양육수당으로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거의 연락을 다 끊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없애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의 80%가 여성이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원치 않은 결혼했고 또 생각지 않았지만 원치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 때문에 엮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맡길 데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여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남성이 생계 유지에 어떤 그런 게 있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부담을 여성이 또 안게 되는데 그 여성이 탈북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 강제 북송이라는 그 하나의 그 번데기를 가지고 계속 폭력을 행사해요. 탈북 여성들이 얼마나 맞고 사는지 몰라요. 예? 이 문제가 하여튼간 기본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해져서 탈북자 돕는다 생색내면서 그걸 팔아서 월급 벌어먹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탈북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듬어 안면서 갈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를 더 키워주고 이거를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탈북자 돕는다 그러면서 300억, 350억 예산 받다가 누구 써요? 자기네 월급 받아먹잖아. 그게 탈북자 돕는 거야? 돈 받아먹고 싶으면 자기네 이름으로 받아먹으란 말이야. 왜 탈북자 이름 팔아가지고 지네들 밥벌이 하란 말이지. 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 좋아요. 돈? 많이 써요. 아마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보다 훨씬 많이 써요. 우리나라 이 정책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객체들의 너무 자기 이기주의가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월급밖에 몰라. 월급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지금 그러잖아요. 일하는 게 어떻게 이래요? 자기 월급을 그냥 월급 타먹는 거 하고 연금 받는 거 하고 어떻게 하면 출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 것인가? 양심이 하나도 없이 일하잖아. 양심 있게 일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인 국민 이 사고 전환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남북 하나 재단 이 시스템이 아니라 남북 하나 재단을 차라리 없애든지 없으면 없겠거니 할 거 아니에요.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탈북자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도록 해야지. 한국 사람이 뭐 알아요? 정치권에 있다가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아무 탈북자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뭘 알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 한성옥 씨 문제를 제가 알기만 했다면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굶어 죽게 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 제 아픔인데 제 아픔으로 저도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그러고 이런 실질적인 아픔들을 직접 아무튼 너무 기가 막히고 이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탈북민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엄연히 그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밥을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구멍으로 밥알이 진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이렇게 드러난 아픔이 드러났을 뿐이지 기존에도 아픔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진짜 탈북민들이 더 연합되고 또 탈북민뿐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모아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런 손길을 뻗쳐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달려갈 곳은 달려가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 그 우선은 여기 지금 우리 아사 탈북 모자 이게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진짜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진짜 냉장고에 불과 고춧가루 한 톤밖에 없는 이러한 이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북한 눈치만 보고 이 지금 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탈북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지금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즉 법조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하나재단은 정부 눈치만 보고 이런 탈북자분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하나재단 진짜 각성하시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당신 재단들도 정말 언젠가는 제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고요. 진짜 각성하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 이렇게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고 소대가리 소리 얘기 듣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안 들으시려면은 이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북한에 지금 돈 자금 지원 이런 것만 지금 하지 마시고 자유를 위해서 찾아오신 이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유를 진짜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탈북해서 찾아왔는데 그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찾아왔는데 아살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인권 대통령이다, 인권 변호사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북한 인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과연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정말 큰 의문이 들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신 차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들의 지원을 줄이는 것도 그만두고 정말 탈북민들 잘 챙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옥 씨는 단순한 탈북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한성옥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사회들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한 모자의 아픔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또 그 근본적인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김정은 정권이 아직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김씨 정권이 없었다면 한씨 모자는 탈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말 그 2번 죽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목숨을 한번 내놓고 왔는데 그 와서마저도 그 김정은의 영향으로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 정말 헛된 그냥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정은 거짓 평화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하루빨리 우리는 끝장내고 2,500만 북한 주민이 또 한 번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서 힘을 합쳐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또 이걸 보시는 모든 국민들도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진짜 사람들을 생각하자고요. 감사합니다.